네, 전략 찾아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님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양시장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딱히 또 두드러지는 특징들은 크게 보이지는 않고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휴일 앞둔 눈치 보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국내 증시 또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알려주세요. 자, 일단 뭐 오늘 시장이 뭐 좀 상승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종목별로는 그렇게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진 않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화면에 올려놓은 게 코스피 시장 10분 차트를 올려놨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오늘 오전장에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왔다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죠. 말 그대로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 대금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어제 거래 대금에 비해서 어제 상당히 좀 많았었죠. 그리고 시작하자마자도 꽤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줄어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갈수록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를 제가 여기 좀 요거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이 PC가 발표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게 보시게 되면 근원 물가가 2.8%였어요. 요게 원래는 예상치는 2.6%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근원 물가가 올라서 발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별 물가도 마찬가지 0.3 정도면 곱하기 12에 보면 3.6%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작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자, 여기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1월 달에 2.9로 나왔고 2월 달, 3월 달 이때는 거의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별 물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0.1, 0.1 막 이런 수준이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 0.5, 0.3, 0.3 이 정도 수준이니까 자, 이런 경제 지표로 본다라면 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는 조금 좀 뭐 저 금리와 동결을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시장이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로 오늘 그 중국 관련해 갖고 모멘텀이 있었던 자율주행 관련되는 그런 섹터들이 있죠.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확 떠서 시작했다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현대오토해버를 한번 보시면요. 참 이 종목도 지난 야인 시대 전전주 그러니까 거래일수로는 뭐 한 6거래일 정도 전 그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뭐 목표가를 2차 목표가까지 지금 달성하는 모습인데요. 자, 요거는 그렇습니다. 휴일 앞두고 있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자율주행 섹터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야, 일단 한번 챙기고 넘어가자라는 심리, 그런 심리가 지금 시장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일 휴일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한 뭐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하나 드린다라면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자, 외국인들 지금 3일 연속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5,700억 정도 샀고 오늘도 4,800억 정도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그냥 외국인들 사고 팔고 뭐 이것만 보셔도 안 보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걸 같이 봐야 됩니다. 미결제 약정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이나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고 청산하지 않은
수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 미결제약정이 약 5천 계약 정도 4,983계약이네요. 현재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 매도 쳤던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워낙 변화무쌍한 게 이들의 수급이라서 지금 아직까지 미결제약정 증가된 부분들, 매수 들어온 부분들, 이 부분을 100% 믿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들어온 물량은 상당 부분이 단기 매매를 노리고 단타를 치려고 들어온 그런 물량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한 4,800억 정도 외국인들 순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결제약정이 4,900계약 넘게 5,000계약 가까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오후장에 굉장히 중요한 투자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 규모가 늘어난다라면요. 제 생각에는 뭐 좀 매수 규모도 좀 줄어들고 미결제약정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하고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요. 그리고 미결제약정까지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이거는 외국인들이 내일 우리나라 시장 휴장이지만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베팅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장에 저 주요 판단 지표는 이게 굉장히 큰 그런 힌트를 제공할 때가 많아요. 외국인들 수급이.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시장은 눈치 보는 모습이지만 이 부분이 선물 매수가 증가돼 준다라면 향후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뷰를 갖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FOMC에서 약간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자체는 현재 눈치 보기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까지 같이 외국인 수급 동향을 살펴보셨을 때는 매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FOMC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힌트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끝날 때까지 이 위와 관련된 이 지표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요.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섹터는 어떤 쪽에서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AI하고 로봇, 제약바이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또 성장하는 섹터들 AI와 로봇과 더해서 오늘장 셀트리온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역시나 뭐 올해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이런 제목으로 좀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AI가 모든 것을 삼킨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AI에서 뻗어나가서 투자 전략도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또 투자 포인트 알려주시죠. 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님들, 이 AI라는 거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아주 깊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AI는 일개 기업이나 개인이나 투자자나 기업, 이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AI다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하고 이런 부분들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결국은 중국의 AI 발전을 막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두들겨만 맞고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쪽도 자기들이 직접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돈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죠. 또 중국 역시 마찬가지. 오늘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자율주행 섹터들이 좋았던 부분들이 이 테슬라 FSD가 중국에서 허가가 될 것 같다. 이런 소식들, 이런 것들 때문이죠. 중국은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외산 소프트웨어가 여기서 중국에서 지금 허가를 받은 인가를 받은 거 통과한 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왜 이러느냐? 중국은 14억이라는 인구가 뿜어내는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 데이터가 국경 밖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 AI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AI 투자가 지금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죠. 우리 뭐 전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한 얘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I에다가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저 시장을 굉장히 괴롭혔던 메타의 실적 전망치들 이런 부분들은 전망치가 왜 그렇게 실망스럽게 나올까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AI 자본 지출을 많이 하겠다,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메타 같은 기업은 공장이 있는 기업도 아니고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GPU 같은 것들, 이런 AI 반도체 칩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샘 올트만은 9천조 펀딩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앞다퉈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이 AI가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다. 그리고 지금은 그 AI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 AI를 갖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계세요. 인류가 불을 발견했을 때하고 거의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이거 우리는 인간은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냥 맹수들의 뭐 손쉬운 먹잇감 그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불을 발견하고 불 사용법을 인류가 터득하고 그리고 도구를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저 맹수들 다 동물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A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과거에 비한 뭐 저 인터넷이나 모바일 혁명 이런 데 비해서도 훨씬 더 큰 변화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AI 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죠. 뭐 오픈 AI 같은 경우도 챗GPT 뭐 이런 거 하면서 챗봇 내놓으면서 거기서 유료로 좀 이렇게 수익을 얻는 부분들, 그리고 메타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인해 갖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좀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려면 들어가는 투자되는 자금이 그렇게 크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 AI 쪽에서 엄청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 간혹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과거에 5G 쪽 말씀드리면서 10배씩 수익 내드렸던 것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거 AI 섹터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AI 쪽에서 향후에 지금 뭐 시세를 이미 많이 뽑은 종목들 말고 대시세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노력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반드시 하셔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공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은 꼭 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많이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공지능 국가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공을 들이는 분야인데요. 크게 시세를 낼 수 있는 텐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잠재력이 있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섹터를 보시고 또 종목을 발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면서 함께 중요성을 또 강조를 주시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로봇 섹터입니다.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자, 로봇은 거대한 변화를 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로봇 섹터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일지 또 로봇 섹터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 그 영상들 나오는 거 제가 이 로봇 섹터에 투자를 좀 집중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상들 나오는 것들 웬만하면 막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뭐 저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불과 1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들고 나왔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빨래도 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니다. 피규어 AI 같은 경우도 TV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는 이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이 이게 먹는 물건인지 아니면 쓰레기인지 그 정도까지 다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했어요. 자,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영상들, 중국 쪽에서 만든 로봇들,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면요.
와, 정말로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최근에 나온 영상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와인 잔들을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고요. 그 밑에다 종이를 한 장 이렇게 깔았습니다. 종이를 깔아놓고 와인 잔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양팔 달린 로봇이 그거를 종이를 순간적으로 확 빼면 이게 안 무너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와인잔을 무너뜨리지 않고 종이를 빼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물론 이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빨래도 개고 뭐 전부 다 하는 그런 영상들도 다 있었고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이게 볼 때마다 이렇게 빨리 발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노동력은 결국은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시장 규모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뭐 시장 규모가 뭐 몇백 조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반도체 시장은 뭐 800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노동 시장이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못 잡아도 경단위 이상 될 겁니다. 조 단위로는 모자라는 숫자예요.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그런 수준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 로봇 쪽들이 빠른 속도로 침투하게 된다라면요. 이 로봇 쪽에서 나는 수익도 또한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이거 투자라는 거 저도 인간이라는 관점,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 못마땅합니다. 내 일자리,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인들 일자리를 이 로봇이 뺏어 간다라는 거예요. 못마땅하지만 과거에 러라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신기술에 대항해서 거기에 저항하는 운동이었는데요.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방직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직물 짜던 사람 같은 경우는, 야, 저 기계가 이제 다 짜네. 나는 뭐 먹고 살까? 또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와, 되게 좋은 물건 나왔네. 야, 신기한 거 나왔다. 뭐 세상 좋아졌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거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농사 짓던 감자밭을 갈아엎고, 거기에다 양을 키웠습니다. 자, 저런 방직기계가 나왔으니까, 이 양털이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늘 거다라는 거였죠. 물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지금도 유럽 쪽에 가문 문양들 보면 머리에 양뿔 있는 그런 가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조상님들이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야, 이거 양 키우니까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뒤에 뛰어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도 나도 감자밭을 다 갈아엎다 보니까 영국에 대기근이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자, 그리고 감자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주식시장을 대입해서 보면요. 이런 쪽에 빨리 적응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뒤늦게 뒷북치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제약바이오 쪽 2020년대 그때 고점 찍고 물리신 분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에 2차 전지 섹터들 남들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쫓아가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괴롭잖아요. 남들보다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봇 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어설픈 종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과거에 제가 한번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이재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그동안 쭉 TV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서 제가 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제가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보니까 한 2021년도 11월인가 12월쯤에 종목 상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때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종목 진단을 해달라고 그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거 유일 로보틱스 말고 이거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갈아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021년도
2022년 이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여기서 요거도 마찬가지 뭐 한 2만 원대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였겠네요. 2022년도였는데 2만 5천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아직도 2만 5천 원입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때에 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요. 2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때죠. 자, 2만 원대 초반 이때였으니까 어떤 종목을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투자 성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아무거나 야 이거 로봇이라는데 라고 들어가면 크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중에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에다가 집중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천 종목으로 주시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이 흐름을 읽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선별 과정은 필요하겠죠.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이 시간에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은 어떻게 주실까요? 네, 제약바이오의 한 줄 평은 AI 수혜의 또 다른 한 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와 인공지능 사이에 또 교집합을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어떤 시각으로 저희가 봐야 될지 전략 알려주세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올해 하반기나 뭐 이때가 되게 되면 상승 사이클로 이렇게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런 거예요. 뭐 대표주들을 한번 볼까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때가 2020년이었죠. 2020년에 37만 4천 원 고점 찍었네요. 그랬다가 지금 19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반토막까지 빠진 상태고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락만 계속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100만 원 넘었었는데 이때 100만 원 넘었었는데 이 종목도 2년 반 가까이 그냥 하락만 하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뭐 이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간도 장기간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사이클로 진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시기적으로도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아마케가 있죠. 그 아마케 관련해 갖고 뭐 우리나라에서 참여하는 기업들 몇몇 기업들 있죠. 뭐 HLB도 거기서 발표를 할 게 있을 거고 뭐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종목도 그쪽에서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 제약바이오 얘기 나온 김에 종목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8월에서 한 10월 정도 어디쯤 될 것 같습니다. FDA에다가 렉나자 신약 허가를 신청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이 신약 승인이 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부분 겨냥한다라면 이 유한양행 같은 종목은 차분히 좀 사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게 제약바이오 쪽이 왜 AI하고 관련이 있냐면 우리 엔비디아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죠. 자, 이 글로벌 빅테크 AI 쪽을 엄청나게 투자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뭐 다른 사람들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런 목적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저는 내가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게 아마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뭐 후보 물질들 이런 것들 사람이 하나하나 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걸 AI로 했을 때는 굉장히 시간도 축소될 수 있고요.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에서 보고 있는 게 뭐 기존의 신약 개발 말고 다른 쪽으로 조금 보고 있는데 뭐 유전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향후에 유전자 관련 데이터가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AI를 접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뭐 합성생물학이라고 그 부분을 제가 좀 전에 공방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쪽하고 연결된다라면 정말로 획기적인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하고 관련돼 갖고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대시세를 뽑을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후보 종목군이겠죠. 좀 이렇게 몇 종목 이렇게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 AI나 로봇 같은 경우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목요일 날 배워야 산다를 할 겁니다. 거기서 AI하고 뭐 이런 쪽을 좀 다룰 거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역시나 관련된 미국 아마케 모멘텀이라든지 볼만한 종목들 짚어주셨고요. 이와 더불어서 앞서서 인공지능 설명을 들어봤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시세를 뽑을 만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함께 좀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목요일에 배워야 산다 시간에서 또 AI와 관련된 이야기들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섹터 설명 들어봤는데요. 오늘 장 관심 종목 어디에 있을까요? 솔트룩스고요. 네, 솔트룩스 포인트 알려주세요. 자, 요거는 지금 AI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섹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반도체도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전력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움직였다가 조정을 가장 제일 충분하게 많이 받은 섹터는 AI하고 관련되는 AI 소프트웨어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오픈 AI처럼 직접 AI를 만드는 기업들, 구동하는 그런 AI를 만드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뭐 이거 H100 엔비디아 칩을 사는 데만 하더라도 뭐 한 50억 이상 그렇게 들어갔고요. 작년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서 일단 작년에 적자폭은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투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고 봅니다. 1분기까지는 아마 적자가 날 것 같아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자,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큰 거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고 흑자 규모가 늘어날 때 그때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크죠. 자,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AI 언어 모델 루시아라는 자체 언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SLLM이라는 거, 요거는 챗GPT나 뭐 이런 것처럼 GPT나 이런 것처럼 초거대 언어 모델이 아니라 그 매개 변수를 조금 줄인 이 루시아 같은 경우는 50억 개에서 뭐 한 700억 개 정도, 그 정도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LLM 시장이 지금 서비스가 많이 성장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솔트룩스라는 생각이고요. 좀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장기로 간다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이 가능하겠지만요.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수익률을 말씀드린다라면 한 2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들은 2분기 이후에 흑자 전환을 하니까 시간을 더 투자하신다라면 좀 더 큰 수익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공지능 쪽 강조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 언어 모델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데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쯤에 좀 무섭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긴 그런 종목이기도 하실 것 같아요. 조정 충분히 받았고 현실적으로 단기 목표가 27,000원 보시고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